일제 강점기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제 전쟁 난민까지 해서 거의 이제 1,000만 명에 가까운 이산 가족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산가족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근현대의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계형, 배고프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 또 일제 강점기 때 왜 독립운동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지를 또 만들기 위해서 또 떠나신 분도 계셨고, 또 연해주 또에서 또 강제 이주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이제 이것들이 사실 근데 더 이제 증폭된 게 한국 전쟁 발발하면서인데 오빠께서 인민군을 차출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민군이 막 처음에 이제 전쟁 발발하고 막 내려왔을 때 그때는 서울에 계셨던 거예요. 서울에 네. 있었어요. 서울에 있어서 오빠를 잘 감추고 있었는데 네. 그 천장에다가 감춰놨었는데 너 오늘 학교 안 나오면 제적당한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한테 그러고 나간대. 이 인간이 거기서 듣고 그냥 쪼르르 뛰어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러면 못 굉장히 갔어. 많은 서울 경기 그 인구들이 사실 피난길에 올랐던 거 아닌가요? 대략 이 6.25 전쟁 때는 1차 피난기와 2차 피난기가 있는데 첫 번째 1차 피난기였던 계기가 되었던 건 뭐냐면 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직후 이게 이제 1차 피난기가 되는 거고요. 2차 피난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했지만 네. 중국이 또 개입했을 때 네. 이게 이제 2차 피난기인데 1차 피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때 무려 한 150만 명 정도가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내려갔지. 그렇죠. 또 그런 이 모습도 얘기 보이게 중에 내가 또 중요한 얘기가 우리 작은 오빠가 있었어요. 18살 먹은. 18살에 18살이에요. 작은 오빠도 인민군으로 18살이 가셨나요? 작은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는 국군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가 일사부 때 바로 전에요. 이거 영화에 징집이 장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징집된 휘날리는 영화. 거기서 나왔던 그 장면 그대로잖아요, 지금. 태극기 휘날리며야 진짜. 그렇게 가지고 정말 이 양쪽에서 서로 총 겨누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보면. 네. 그렇게 해서 놔두고 갔으니 어머니가 오죽했겠어. 그냥 가족사로 볼 때는 우리 어머니의 입장이 내가 제일 부모 입장이 제일 안타까웠던 거야. 한국 전쟁 초기에 벌써 150만 명이 이제 피난을 갔다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2차 피난 때는 도대체 얼마나 또 많은 인구가 이동을 했나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가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군이 이제 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군이 개입을 하면서 다시 밀린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나 유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타개를 하냐면 폭격입니다. 그냥 그 북한 지역에 정말 융단 폭격을 가요. 위에서 그냥 정말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한 불비가 쏟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당시 그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에도 와, 이 폭격 속에서 모든 것이 사막으로 변했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에서 남으로 피난을 가는데 그때 이동했던 그 인원수가 이때는 무려 그 흥남부도 통해서 내려온 사람들. 그렇죠. 그때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네. 480만 명. 아이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중국군이 들어온다 하니 메가드나 트루만 대통령이 결정을 내립니다. 소련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소련까지 막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게 사실 원자탄 투하입니다. 그래서 원자탄 투하를 트루만 대통령이 인터뷰를 할 때는 만주 지역 정도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70년대 보고서가 나오는 걸 봤더니 심지어는 평강 중심에 평강이면 서울에서 지척이잖아요. 그쪽까지 사실은 계획을 세웠다. 정말 그 많은 인파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이 장면 또 영화로 한번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네, 그 맞습니다. 장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흥남 그 철수 작전은 정말 이제 그 지상 최대 철수 작전이었고 약간 한국판 덩커크라고 얘기해도 네, 맞습니다. 과언이 아닌 것 네. 같아요. 일사후퇴 때는 전부 준비해가지고 피난 갔단 말이야. 도강을 못하게 이제 그 강 끊었잖아요. 네. 그러기 전에 다들 거길 걸어서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저 충청도 쪽으로 피난을 갔었는데
그때 또 참상은 말할 수 없지. 가다가 둔폰이 문진 어디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루 자고 나서 나가면 여기에서 소가 죽어 있고 사람이 죽어 있고 막 그런 그냥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야. 정말 나 살려고 내 자식 살리려고 다들 지금 도망가는 그 상황이네요. 우리가 또 피라 나갈 때의 모습 그런 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테니까 얘기하는데 이불 한 조각 무슨 그릇도요 바가지 무슨 옛날 바가지 그거 한 걸로 한 거 그런 거 여기다 줄줄줄 달고 이렇게 하나씩 애도 미고 어른도 미고 이러고 가는데 소스는 빨라가지고 어디 그 군용 기차가 가는데 거기 좀 또 편성할 수 있대더라고 와라락 몰렸어. 근데 우리 미군이지만 그걸 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때리는데 앞에서 이 바가지를 그 나는 그렇게 조그만 거에 많이 이렇게 놀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 바가지를 탁칼 이렇게 앞에 나온 걸로 치니까 그 쫙 깨지더라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은. 그걸 보는데 얼마나 그냥 슬프고 그런지 그랬던 거. 이렇게 조각조각이 그 전쟁의 참상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하여튼 기차는 기차, 트럭은 트럭, 걸어가는 사람들. 근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기 때문에 휩쓸려 손에 가기도 휩쓸려서 가다가 그냥 어린아이도 손 놓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상가족 돼서 다시는 못 만나는 그러면서 30년, 70년 이렇게 세월이 그건 못 흘러버리는 만나. 너무 그건 못 많은 만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의 이산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 전쟁 해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휴전 이후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가족 내 남한 내에서도 이산가족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교수님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그렇죠. 그냥 살려고 부랴부랴 도망쳐 온 건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생계 유지하는 방법은 어른은 어른대로 너무도 절박했고 어린아이들도 너무도 절박했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부산에 가면 정말 막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부두에 가서 하역을 한달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성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의 젊은 남성들은 대부분 다 군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가족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그 가족 부양을 하는 게 바로 어머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아요.